이거 칠판 다 적으면 너네 또 잔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확률에 대한 기본 용어들이에요. 됐나? 첫 번째 용어가 지금 뭐냐면 시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행은 그냥 예시로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 글 한번 읽어봐 알겠지? 알겠지? 시행은 뭐냐면 주사위 던지는 거. 뭐 주사위 한 개 던진다, 주사위 두 개 던진다. 그 다음 동전 던지는 거. 그런 것들이에요, 알겠지? 그 다음 뭐 카드 뒤집는 거. 그런 게 지금 시행이 되겠지? 그래서 거기에 시행 정의가 뭐라 되어 있냐면 어떤 게 우연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했었을 때 보여지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시행이라 한다. 그래서 우연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보여지는 실험이나 관찰의 시행. 맞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등하다는 말이야. 즉 동전을 내가 던졌을 때 앞면 나갈 확률도 2분의 1이고 뒷면 나갈 확률도 2분의 1이잖아. 똑같지? 그런 게 우연이다. 알겠지? 여기서 말하는 우연은. 그 다음 그 시행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사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쌤은 그럼 시행 결과 이게 무슨 말인데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뭐 짝수가 나왔대. 한 번 던졌는데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대. 이게 뭐냐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건은 집합으로만 표현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사건의 개수를 구하려면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동전을 두 개를 던져요. 근데 두 개의 동전이 서로 다르다고 할게. 됐니? 근데 앞면이 그러면 동전 두 개를 던지는 거는 시행이에요. 이건 시행. 근데 여기서 앞면이 한 개 나왔대. 이게 뭐냐면 사건이다. 알겠지? 사건. 그러면 걔를 집합으로 던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야. 이렇게 중괄호 쓰죠. 그러니까 앞면을 우리가 H라고 하고 이거는 뭐 옛날에도 해서 알 거라 믿을게. 뒷면을 T라고 합니다. 이제 헤드, 테일이다. 이제 머리랑 꼬리. 그래서 뭐야? H 하나라고 했잖아. 한 개. 그러면 HT. 맞지? 그 다음에 뭐야? TH. 이거 말고는 없죠. 그래서 뭐다? 요게 뭐다? 지금 사건이라고. 사건을 표현할 때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이해됐나? 그래서 이렇게 적자. 시행의 결과의 일부라자. 시행의 결과의 일부.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겠다.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시행 결과 전체를 할게. 시행의 결과 전체. 얘는 이름을 표본 공간이라고 부를 거야. 표본이 영어로 샘플이고 공간이 스페이스에서 샘플 스페이스라고 일단 불려서 얘를 보통 우리가 S라고 많이 표기를 할 거예요. 됐나? 그래서 얘는 뭐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말이야.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전체 집합을 그냥 표본 공간이라고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집합을 사건이라 부르듯이 뭐다?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 부르는 거라고. 그러면 이 예시에서 요 예시에서 표본 공간은 뭐냐면 시행 결과 전체라고 했잖아. 맞아? 동전 두 개 던지는 거니까 뭐야? 앞, 뒤, 앞, 뒤 전체 집합을 나타내는 거라고. 저 시행을 했을 때. 그러면 표본 공간의 일부가 뭐가 되는 거야? 사건이 되는 것 뿐이라고요. 부분 집합이죠. 맞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교육과정이냐 교육과정이 아니냐가 이제 조금 달라져요. 근원 사건은 일단은 용어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사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 사건의 원소가 두 개가 있잖아. 그럼 얘도 내가 지금 뭐냐면 HT랑 TH를 또 쪼갤 수가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이야?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뭐? 한 개짜리를 말하는 거라고. 한 개는 안 쪼개질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단위 원소 지금 뭐지? 집합을 근원사건이라고 부르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 교육 과정상의 약속이 하나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교육 과정에서는 요 내용만 다루겠다고. 무슨 말이냐면 근원 사건의 확률은 동일하다라는 거야. 근데 아마 내 교재에는 요거 무시한 문제가 딱 한 개 들어가요. 일부러 내가 넣어놨거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만나게 될 거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전이 있었을 때 뭐다? 앞면 나올 확률이 몇이지 얘들아? 동전 한 개 던졌을 때 2분의 1이지. 맞아? 뒷면 나올 확률 몇이야? 2분의 1이잖아. 맞아? 그 2분의 2분의 1이 뭐하다고? 지금 같다고. 이거 H 나올이야? H. 그 다음에 주사위에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거는 뭐냐면 1나옴, 2나옴, 3나옴, 4나옴이라 각각이 나오는 거 한 개. 그러면 1 나올 확률이 몇이지? 6분의 1이죠.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도 뭐야? 6분의 1이죠. 그래서 6 나올 확률도 다 뭐다? 6분의 1로서 같다고. 그래서 이런 확률만 지금 다루겠다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럴 수도 있거든. 쌤,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까봐 내가 하나만 얘기를 할게. 그냥 예시로. 그냥 참고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내겠다는 거였지. 너네가 알다시피 윷놀이 있잖아요. 윷은 대칭 구조가 아닙니다. 맞아? 이렇게 원기둥에 있으면 반자는 그런 모양이잖아. 맞지? 그래서 앞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면 뒷면 나올 확률은 3분의 2라서 그런 사건의 확률이 달라요. 그래서 윷놀이는 그 앞면 나올 확률과 그래서 뭐냐면 그 윷이랑 모도 확률이 달라서 모가 더 센 거야. 더 나오기 힘든 거라서. 됐나? 뒷면 나올 확률이 달라요. 그래서 중학교 기출에는 윷놀이도 있었겠죠. 그래서 근데 그 중학교 기출에 적혀있죠. 앞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뭐 뒷면 나올 확률이 3분의 2라고. 그래서 요런 거는 안 내겠다고. 학교 시작하면서는. 옛날에는 냈거든. 사실 옛날에 저기 한 10몇 년 전에는. 근데 이제는 이런 건 안 내겠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것만 내겠다는 거겠지. 근데 학교쌤이 만약에 난 낼 거야. 그러면 어차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걔는 그런 사건의 확률이 다르지만 문제에서 아마 이게 확률값이 주어져 있을 거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있는 대로 이용하시면 되면 되겠지. 아마 안 나올 거야. 혹시나 낸다면 적혀있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풀면 돼야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일단 뭐냐면 뭐 기본 용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런 용어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전사건이라고 하는 용어랑 공사건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을 거예요. 안 어려워요. 전사건은 뭐냐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야. 간단하게 설명할게. 복잡하게 알 필요 없다. 공사건은 안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랄게.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라서 사건은 집합으로 표현돼 있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 공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전사건은 쌤 도대체 뭔가요? 이거야.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데 유기야의 눈이 나올 확률이 뭐냐? 1이지. 그러니까 뭐야? 반드시 일어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결국 뭐냐면 전사건은 뭐야? 원소가 뭐가 나야 돼? 전체가 다 있는다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뭐냐면 전사건과 표본 공간은 같은 말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다고.
집합 입장에서는. 근데 용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사건의 정의는 요거라고. 근데 집합으로 표현하니까 조금 달라 보이는 것 뿐이란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집합적으로는 같은 거다겠지. 됐나요? 그래서 얘는 뭐야? 그럼 결과적으로 전사건은 전체 집합이란 말이죠. 어쨌든. 그다음 얘는 뭐야? 공집합이라고. 원소가 10,000개짜리 사건이라고. 됐네? 그 다음 이제 너네가 아는 이거는 우리가 맨날 찾나 하는 거니까 아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 요 사건. 이거는 뭐야? 사건 A가 있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지. 발생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얘는 뭐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A 여집합이었습니다. 맞아.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런 걸 이미 알고 있어요. A랑 A 여집합이랑 합집합을 하면 뭐가 돼? 전체가 됐잖아. 근데 여기서 전체를 S라고 한다 했으니까 S라고 적을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너네가 뭐야?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알지? 여사건의 원소의 수는 뭐야? NU에서 그러니까 NS에서 NA를 빼면 된다는 건데 이건 지울게. 별 필요 없어 보이죠 지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용어 마지막 한 개만 더 할게요.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반 사건은 대상이 두 개가 있어요. 사건이. 그래서 뭐냐면 사건 A와 사건 B가 있는데 얘네 두 개를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나온 거야. 즉 공사건이 나온 거라고. 그래서 뭐냐면 서로소죠 집합에서. 그래서 서로소를 사건 입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겠다고. 이해됐니?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 두 개의 사건이 지금 뭐다? 배반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문자는 없긴 하지만. 그 다음에 두 개의 사건이 여사건 관계래 이라는 조건이 있다고 하자고. 그러면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틀리거든. 이쪽이랑 이쪽이 있는데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틀리단 말이야.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이야? 얘이면 얘이다는 참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A랑 A여랑 교를 하면 뭐가 나와? 공이 나오니까. 그러면 배반 사건의 정의를 만족하잖아. 맞아? 근데 이거는 안 된다고. 왜? 서로서라고 해서 여집합 관계가 아니라는 거 이미 우리가 수학화에서 많이 했다고요. 맞아? 그래서 이거는 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집합으로 보는 이거다. 서로서이면 뭐다? 여집합 관계다. 불화죠. 맞죠? 이게. 레는 많잖아. 맞아? 무수히.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느낌적으로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 정확한 거는 여기에 다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확률도 되게 학문이 좀 어렵거든요. 그 되게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수학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막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바라진 않는다는 거였지. 근데 학교생이 좀 치사하게 될 때도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조심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확률의 정의를 할 건데 얘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할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수학적 확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통계적 확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을 할 겁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기하학적 확률은 지금 교과에서 빠졌어요. 그래도 수업 시간에 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나왔어 대신에 몇 번. 수능에는 두고 안 나니까 그거 몰라야 돼. 근데 이미 뭐냐면 학교쌤이 낸 의도도 뭐냐면 너네가 기하학적 확률을 중학교 2학년 때 2학기가 도형이랑 확률이랑 같이 있는 거 알잖아. 맞아? 거기서 이미 이걸 한번 경험해봤어. 그 문제를 그대로 냈거든. 그래서 뭐 딱히 문제 내는 건 별로 없어가지고 이미 한번 경험해서 내가 직관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던 문제야. 뭐냐면 뭐 이런 거거든. 관역이 이렇게 있어. 원판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뭐 10점, 9점, 8점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근데 반지름이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뭐냐면 10점에 맞출 확률이 몇이냐고 하면 전체 원판 넓이에서 10점짜리 원 그 넓이를 구하잖아, 맞아? 그래서 그게 기하학적 확률이야. 넓이인데 넓이. 그래서 너희가 이미 중학교 때 한번 풀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것도 살짝은 본다는데 이거 자세하게는 안 할 거야. 이거 옛날에 내신 기출이 되게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약속 시간 만나는 확률이 있단 말이야. 뭐 나랑 얘랑 만나기로 했는데 얘가 뭐 늦잠을 자고 늦게 일어났대. 그 지금 출발하겠대. 그래서 내가 보면 나는 지금부터 10분만 기다릴 거야. 그래서 얘와 얘가 약속 시간에 만날 확률을 구해라.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완전히 빠져서 안 나올 거고 이거는 정말 간단한 수준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수학적 확률부터 할 건데 수학적 확률은 님들이 중학교 때 처음 배웠던 확률 그대로입니다. 뭐냐?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라고. 즉 뭐냐면 전체라는 말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이게 전체 경우의 수죠. 그 다음에 사건은 집합의 공간 A. 이거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즉 NS분의 NA가 뭐냐면 수학적 확률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를 기호로 이제 어떻게 적을 거냐면 확률이 영어로 probability라서 PA라고 표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지금 이래 될 거잖아. 여기서 이제 성질 하나만 볼게.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은 집합 중에 제일 큰 걸 말하는 거예요. 표본 공간이 전체이기 때문에 늘 이 성질을 만족하게 됩니다. 맞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성질이 나오냐면 제의 원소의 개수, 얘의 원소의 개수, 얘의 원소의 개수가 있으면 늘 이 관계식을 따르게 된다고. 왜? A가 공사건일 수도 있고 A가 표본 공간 전사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 근데 공사건은 원소가 빵개짜리로 했으니까 얘는 이미 뭐야? 는 0인 거라고요. 됐나? 그래서 양변을 이제 NS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쌤 여기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얘는 공집합이 일단 아니라고 하고 할게겠지. 됐나? 전제집합을. 그래서 나누기 NS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0이 아니니까 늘 양수잖아. 나눠버리면 뭐가 되냐면 NS분의 0 그 다음에 NS분의 NA 그 다음에 NS분의 NS가 나오게 됩니다. 맞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뭐야? 0 얘는 뭐야? PA 얘는 뭐야? 1 그래서 수학적 확률의 범위는 항상 0 이상 1 이하가 됩니다. 알겠지? 됐나요?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P파이 공사건의 확률은 0이라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전사건의 확률은 뭐다? 1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얘가 뭐냐? 한글로 말하면 공사건의 확률 얘는 뭐다? 전사건의 확률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니까 항상 보다 0 이상 있는 건지 알 수 있죠. 또 그래서 보통 우리가 PA가 0인 경우는 잘 안 다루는데 학교쌤이 이제 뭐 강남권에서는 애들 워낙 잘하니까 PA가 0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우리도 나중에 확률 파트 2 수업할 때 아마 저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작년에는 했는데 애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동네에서는 안 나오긴 했는데 됐죠? 그 수학 정렬은 이미 너네가 알고 있는 거겠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야겠지. 근데 이제 통계적 확률이 조금 이게 정의가 조금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이래 돼 있거든. 이거는 예시로만 좀 설명해 드릴게. 통계적 확률은 소리 나고 있네. 뭐냐면 내가 얘가 날 괴롭혔어.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압정 1000개를 준비한 거야. 압정이 이거 맞나? 기억 맞아? 그래서 1000개를 얘 방문 앞에 던져놨어. 이렇게 실제로 던진 거야. 그지? 그래서 이 뾰족하면 이제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얘가 700번 나왔대. 나머지 300개는 안전하게 발로 밟아도 안 아프고
한 700개 정도는 발라보면 이제 피 나올 정도로 이렇게 지금 나왔대. 됐니? 이게 그러면 요거 나올 확률이 몇이야 얘들아? 확률이 1000개 중에서 몇 개 나왔다고? 700개 나왔으니까 뭐야? 10분의 7이지. 이걸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니? 상대도수라고 했거든. 이러면 몰라도 될 것 같아. 이제 상대도수는 몇 번 중에 몇 번 나옴. 얘를 통계적 확률로 할 건데 솔직하게 얘기해드릴게요. 통계적 확률 정의는 원래 이게 아니야. 원래는 뭐냐면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뭐냐면 n번의 뭔가 시행이 있잖아. 맞아? 됐니? 이 중에서 지금 Rn번이 그러니까 Rn은 수열이야. 수열 AN 수열 Rn번이 지금 뭐냐면 이 사건이 발생을 했대.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n번 그러니까 n개의 합점 중에서 Rn번 700번이 나온 거잖아. 이게 상대도수잖아. 상대도수. 그래서 원래는 통계적 확률의 정의는 이 상대도수의 수열의 극한값이 통계적 확률이야. 원래는. 그런데 교과서가 원래는 이건데 얘도 통계적 확률로 난 부를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뭐냐면 얘도 통계적 확률이고 너네 교과서에서는 뭐다? 그냥 이 n분의 r은 또 뭐다? 그냥 통계적 확률로 받아들이자는 거였지.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 도수의 극한값이 통계적 확률이지만 그냥 상대 도수 자체도 통계적 확률로 보자고. 그 근거는 교과서에서는 빠져있다. 너네도 책에 부록에 같은 데 있는데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큰 수의 법칙이 뭐냐면 이거는 교과외야? 나 정확하게 안 해. 내가 통계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통계를 다룰 때 1학기를 안 들어서 잘 몰라. 2학기만 들었거든. 그것도 말도 안 되죠. 그치? 1학기 안 듣고 2학기만 들어서. 그래서 그때 뭐냐면 그냥 이거야. 시행 횟수가 커지면 내가 지금 1000개 던졌을 때 요게 700번 나왔잖아. 근데 내가 더 짱나는 거야. 얘가 팍 다 피해간 거야. 짱나서 10,000개 던지고 10만 개 던졌어. 그러면 이 확률이 점점 어디 다가가냐면 수학적 확률에 다가가게 돼. 그러니까 뭐야? 2분의 1에 다가가게 된다고. 앞뒤. 아까 우리가 근원속과 확률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근수의 법칙이 뭐냐면 통계적 확률이 이거라니까 이 상대도수라고 할까? 이 상대도수가 있는데 얘가 어디에 다가간다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다? 수학적 확률, 즉 근원사건이 거기 있는 수학적 확률로 다가가게 된다고. 여기 근수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없다고. 그러면 쌤 이렇게 좀 애매한 게 시험에 나올까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막 문제 푸는 거는 안 나와. 근데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 야구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 되냐면 야구 선수가 안타 칠 확률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생각을 해봐. 사람이잖아. 안타 칠 확률이 계산이 되겠니? 안 될 거 아니야. 왜? 안타를 칠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뭐냐면 얘가 대충 한 번 한 100번 정도 쳐봤더니 얘가 한 경기 나가서 한 7번, 70번 정도는 나와. 그러면 0.7, 7할이라고 하잖아. 맞아?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안타치 확률이라고. 그래서 얘가 결국 상대도수잖아. 맞아? 맞지? 그냥 내가 경험에 의한 거잖아 이거는. 그래서 얘를 그냥 뭐다? 통계적 확률로 받아들이겠다고. 이게 결국 뭔데? 그냥 n분의 rn인 거잖아. 맞지? n번 중에 R번 나오. 그래서 뭐냐면 꼭 리미트가 없어도 그냥 통계적 확률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이거는 수학적 확률은 아니지만 통계적 확률로서 막 문제를 푼다고. 그러면 이제 안타 칠 확률이 0.3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냐면 7번 중에서 4번을 했는데 안타가 4번이 나왔대. 7번은 쳤는데 4번이 안타 나왔대.
그럼 이제 뭐 그걸 계산하는 게 뒤에서 또 배우게 될 거라고 뒤에서 파트 3에서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게 그냥 통계 확률이다. 그 통계 확률은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걸 안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건 수학적 확률은 아닌 거잖아. 근데 이것도 확률이라 생각을 하자고. 여기까지 됐죠? 막 어려운 건 아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기하학적 확률의 정의는 다음 같아요. 뭐냐면 얘가 막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양궁을 활을 쏜다거나 뭐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걔가 어떤 면적에다가 쏘아질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은 전체 영역의 크기분의 이거는 뭐 몇 번이 몇 개가 아니잖아, 맞아? 그래서 뭐냐면 특정 사건의 크기가 된단 말이야. 근데 나도 이게 이쪽의 전공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보통은 문제를 풀 때는 얘는 무조건 뭐로 해야 되냐면 넓이 분의 넓이로 풀어야 돼. 길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어도 그 길이를 어떻게든 상황을 넓이로 바꿔가지고 넓이로 풀어야 돼요. 길이 분의 길이로 풀면 답이 안 나와요, 보통. 됐나?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 거예요. 왜냐면 교재를 실어놨거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확률의 정의입니다, 겠지? 그래서 수학적 확률 NS분의 NA 그 다음 뭐야? 상대도수 N분의 RN 그게 뭐다? 통계적 확률 그 다음 이제 뭐다? 양궁 활 쏘아가지고 점수 나오는 거 그게 뭐다?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그러면 너네 이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얘가 이름이 왜 기하학인가요? 뭐냐면 기하학에서는 점은 길이가 없다라고 하죠. 0이라고 하죠. 선은 뭐야? 넓이가 없다라고 하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하학적인 약속이 들어가 여기서 둔다가. 그래서 뭐냐면 얘를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해. 단편적으로 예시가 뭐냐면 들어줄게. 교재에 있거든. 정사각형이 요렇게 있어. 아마 중학교 A급석에도 이 문제 있거든요. 원래는 옛날에 되게 옛날 모의고사 기출인데. 그래서 여기를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이건 내가 그냥 미리 그림을 그려놓는 거겠지. 반원을 그려놨어요. 됐니? 그래서 P라는 점이 여기 내부 또는 경계에 올 거야. 그래서 P가 점 P가 내부 또는 경계 찍을 거야.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 밖에는 안 찍겠다고. 됐니? 근데 삼각형 PAB가 얘가 삼각형이 될 확률 뭐야? 둔각 삼각형 될 확률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 될 확률 구하는 문제가 옛날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중학교 문제집도 있고. 됐나? 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뭐냐면 지름에 대한 원주가 90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즉 얘가 지금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라고 하자. 그러면 P가 여기 이 반원에 있으면 무조건 뭐야 지금? 직각이라고요. 됐나? 그런데 이 P가 이 반원 밖에 있으면 눈알이 있으면 알잖아. 뭐가 돼? 얘가 삼각형이 돼요. 됐나? 그리고 이 반원 내부에 있으면 더 각이 뚱뚱해지고 있잖아. 맞아 지금? 여기는 뭐가 돼? 둔각 삼각형이 된다고.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다 해놓을게 그냥. 얘가 삼각형이 되는 거 얘는 얘라고 해놓을게. 그럼 얘가 삼각형은 뭐다? 여기에 있으면 다 뭐다? B가 얘가 삼각형이고 여기 있으면 다 얘가 미끄러질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뭐냐면 정사각형을 한 변의 길이 1이라고 약속을 해버릴게요. 그러면 1 곱하기 1 정사각형 넓이분의 얘가 삼각형은 뭐야? P가 여기 있을 때잖아. 정사각형에서 반원 넓이를 빼면 되겠지. 맞아? 여기까지 됐나? 그럼 이거 잠깐 2로 바꾸자. 귀찮아 죽겠네. 그래서 2 곱하기 1에도 상관없다. 다 똑같이 나와. 그러면 요거는 반지름이 1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원넓이가 파이 되는 거 파이니까 2분의 파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정사각형 넓이에서 뭐다? 원넓이를 빼면 된다고. 그럼 얘는 뭐야? 1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뭐냐면 얘가 삼각형이 될 확률이라고. 8분의 걸? 계산 못한 거 같지. 그 다음 이제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반원 내부라고 했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뭐냐면 전체 영역은 정사각형 넓이가 4고 그 다음에 반원의 넓이는 2분의 파이잖아. 맞아?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돼 얘들아? 8분의 파이가 된다고. 여기 봐봐 이제.
이거 뭐라고? 1-8분의 파이라고. 얘 뭐라고? 8분의 파이라고. 쟤네 두 개 더하면 몇 대? 1대 뻘이지. 그럼 너네가 없으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지는데 얘가 그냥 분포되는데 1이면 뭔가 오류 아닌가요? 오류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뭐냐면 이게 합이 1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제로가 돼요. 그럼 너네가 만들어지는데 왜 제로예요? 라고 하면 둔각삼각형이 되는 곳은 영역이라고. 이렇게 넓이라고 한다고. 얘가 하는 것도 뭐야? 넓이라고. 근데 직각은 뭐야? 선이라고. 선은 기하학에서 뭐라고? 넓이가 0이라고. 그래서 만들어지지만 영역으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뭐냐면 얘는 제로인 거라고. 그래서 기하학적인 약속이 들어가서 얘가 뭐냐면 0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기하학적인 확률이에요. 이거는 내 교재에 있을 거야. 여기 어디에 있냐면 여기 바로 있죠. 일제 1번에. 여기 바로 지금 52쪽에 일제 1번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라고요? 선은 넓이가 제로라고 하는 기하학적인 약속이 들어간다고.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그래서 요게 뭐냐면 확률의 정의가 된다겠지. 어렵지는 않을 거야, 알겠지? 거기에 뭐라 되어 있냐면 주머니 안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바둑알 6개가 있대. 바둑알 6개가 있대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4개는 흰색이고 그 다음 2개는 검은색이래. 됐니? 그래서 여기서 지금 2개를 동시에 꺼낸대. 근데 2개 모두 흰 거야 된대. 여기서 하나 너네가 또 오개념 생길까봐 미리 얘기를 해줄게요. 뭐냐면 여기 있는 흰색 4개는 서로 같은 거예요. 원래는. 맞지? 그 다음 검은색 2개도 같은 거야. 그래서 너네가 그러면 선생님 밑에 그 분모를 중복조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 한다 알겠지? 서로 같은 대상이라도 확률을 할 때는 쟤네들은 다 서로 다른 대상으로 간주하고 해야 돼. 그러면 얘는 총 뭐냐면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 알겠지? 그러면 얘는 지금 전체 경우의 수가 뭐냐면 6개의 바둑돌 중에서 2개 선택이라고. 그러니까 즉 서로 같은 거지만 서로 다르다고 간주를 하고 풀 거 알겠지? 됐니? 그래서 얘는 15가 되고 그 다음 2개 모두 흰 거는 4개 중에서 2개가 나온 거잖아. 맞아? 그래서 특정 사건, 특정이라고 할게. 얘는 뭐야? 4개의 흰색 중에서 2개를 네가 뽑는 거라고. 그럼 얘는 뭐야? 6. 그래서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15분의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뭐라고? 수학적 확률이라고. 됐네? 됐죠? 그러니까 서로 같은 것도 서로 다르다고 간주하고 하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예제 1, 52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학교 기출에서 기하학적 확률이 거의 안 나오는데 나온 게 뭐였냐면 예제 1번이 나왔다고. 예제 1번 요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지금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판 이렇게 있대. 됐나?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냐면 원판 내부 A를 점 A를 임의로 택할 때 O와 A 사이의 거리가 2 이상 3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해달래.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원판 내부에 지금 거기 오타가 있네. 점이 대문자 A야? 이렇게 있고 중심을 O라고 했었을 때 지금 뭐라 됐냐면 OA 요 길이가 이 선분의 길이가 2 이상 3 이하의 1 확률을 구해달라 돼 있잖아. 그러면 O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2짜리 원을 하나 그릴 수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O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3짜리 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 맞아? 됐네? 그러면 2 이상 3 이하라고 했으니까 점 A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라고. 맞아? 도너츠 모양? 여기가 뭐야? 사건 A가 일어난 곳이라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확률은 전체는 A라는 게 지금 원판 내부 전체에 지금 원래 올 수 있는 거잖아. 맞아? 맞죠? 그러면 전체는 뭐야? 이 큰 원의 넓이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전체는 뭐가 돼요? 25파이가 되겠지. 파이 r 제곱. 근데 요 초록색 도너츠 모양은 여기가 지금 2고 여기가 지금 3이잖아. 맞아? 그래서 뭐야? 9파이에서 4파이를 빼면 도너츠 모양 5파이가 나오게 된다고. 맞아?
그럼 얘는 25분의 5니까 뭐가 돼? 5분의 1 나오게 된다고요.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고 학교 내신에 최근에 뭐 실수를 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학교생이 그냥 느끼는 낸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라고?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근데 아마 교과서에서는 부록에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가 될 거예요. 아마 부록에 있는 교과서 내가 한 곳 본 것 같기도 한데 그 뒤에 설명에다가. 그 다음에 유제1은 이제 그냥 생략할게요. 유제1은 결과만 적고 넘어갈게요. 유제1은 요거 저 정사각형에다가 지금 뭐라고? 점 찍었는데 삼각형 PAB. 그래서 아까 둔각이 뭐였냐면 8분의 파이였나요? 그 다음 예각이 뭐였다? 1-8분의 파이였고 그 다음 직각이 뭐다? 제로다. 길이 상관없어요. 알겠죠? 정사각형 길이는 상관없다. 그래서 지금 얘가 삼각형이 됐으니까 답은 요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뭐다? 기하학적 확률이다. 그 다음에 53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주머니 속에 지금 유제2 주머니 속에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붉은 공 5개. 아마 얘네들끼리 같은 공이라도 뭐라고? 서로 다르다고 간주를 하자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4개를 꺼낸대. 그래서 이때 1번 흰 거 2개 나와요. 확률 구해달래. 그럼 얘는 바로 하자 그냥. 전체가 몇 개냐면 10개입니다. 그래서 뭐다? 10개 중에서 4개를 뽑는데 흰 거 2개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잘 봐. 토탈 내가 4개를 꺼내야 되거든? 그럼 여기에 지금 상황이 뭐였냐면 흰 거 2개랑 검은 거 2개일 수도 있고 흰 거 2개랑 붉은 거 2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흰 거 2개랑 검은 거 1개, 붉은 거 1개 요렇게 지금 뭐다? 나오게 됩니다. 됐나? 그러면 얘는 합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다 적을게 그냥 요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합의 법칙에 의해서 뭐가 되냐? 흰 거 3개 중에서 2개 뽑으니까 3C2 그 다음에 곱의 법칙 엔드 뭐야? 2C2 더하기 이게 합의 법칙이죠? 그 다음 이제 뭐야? 흰 거 2개니까 3C2 붉은 거 2개니까 뭐야? 5C2 또는 흰 거 2개니까 3C2 검은 거 1개니까 2C1 붉은 거 1개니까 5C1 그래서 요거고 아까 전체 경우의 수가 뭐라고요? 전체 10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고 요거는 지금 뭐라고? 합의 법칙 요거는 뭐야? 곱의 법칙이었다. 맞지? 됐나요? 요거는 계산 생략할게요. 계산을 하면 10분의 3이 나온다고 합니다. 알겠지? 너네 계산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걸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붉은 거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좀 쉽다. 맞지? 4개를 꺼냈는데 4개가 적혀 있으니까 그럼 얘는 당연히 뭐야? 전체는 여전히 10C4고 붉은 게 5개 있잖아. 맞아? 그래서 같은 것도 서로 다르다 간주를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10C4분의 5C4를 계산하면 얘가 42분의 1이 나온대요. 계산은 생략할게. 알겠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뭐야? 흰 거 2개 검은 거 2개가 나올 확률을 구해달래. 얘도 합이 4니까 조금 쉽단다. 알겠지? 합이 4가 아니면 좀 귀찮았었지 1번처럼. 그러면 10C4에다가 전체 경우의 수 흰 거 3개가 있으니까 흰 거 3개 중에서 2개를 뽑고 검은 거 2개 중에서 2개 뽑습니다. 이 C는 어차피 1인 거 알잖아. 맞아? 그러면 10C4분의 3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70분의 1이 나온다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 뭐야? 추가 문제? 저거 언제 만들었대? 그 다음 추가 문제 거기 있는 거 한번 볼게. 알겠지? 어려운 거니까 나오겠지? 자, 지금 뭐라 돼 있냐면 부모를 포함한 6명이 원탁에 있대. 그래서 부모 포함 6명이 현재 뭐냐면
원탁에 있대요. 이때 부모가 마주볼 확률을 구해달래. 됐나?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돼? 6명 원순열이라고 하죠. 그럼 얘는 5팩이 되겠죠, 맞죠? 5팩이니까 120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부모 마주보면 특정이라고 할게, 특정. 이거 우리 예전 많이 했던 거잖아, 맞아? 자, 마주보면은 여기 부, 여기 모 사이의 개수가 똑같은 게 와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부모 포함 6명이니까 나머지가 4명이잖아. 그럼 여기 2명, 여기 2명.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부모 원순열은 1팩이고 나머지 4명은 직순열이라고 했습니다, 맞아? 4팩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몇이야? 24가 되겠죠. 이거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뭐야? 120분의 24라서 5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문제를 잘 안 내려고 했거든. 앞에 경우의 수 문제 이제 좀 원순열이라던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는 건 잘 안 내려고 했거든, 확률에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문제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1단원이 안 되면 이게 안 된다, 알겠지? 근데 오히려 이게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은 사람들이 다 쉽다 얘기를 하거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면 유제 3번 이거 실제 정답률이 3%인가? 밖에 안 돼. 지금은 개나 소나 다 맞춰. 왜냐하면 이게 너무 문제가 오래돼서 나처럼 이제 강사들이 전부 다 교재에 넣어놔가지고 애들이 한번 미리 풀어보니까 시험에 나오면 맞추는 게 높은데 실제 이게 모의고사 문제란 말이야. 근데 그 당시 모의고사 내가 알기로는 정답률이 되게 낮았던 문제거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어떤 오락기를 단순해서 그린 거고 지금 한 번 지나가면 전등이 켜지고 켜져 있는 곳 지나가면 꺼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냐면 요렇게 지금 그림 그려져 있죠. 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A, B, C, D. 처음에는 전등이 지금 다 꺼져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공을 넣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되냐면 6번째 공을 넣었을 때 게임이 끝났는데 게임 끝난다는 말은 불이 다 들어왔다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뭐냐면 지금 6번째에 게임이 끝났대. 그러니까 모든 거에 불이 다 들어왔대. 그 경우의 확률을 구해달라고 돼 있어요. 조금 잘 보고 이거는 좀 기억 좀 하고 있어요, 알겠지? 이게 옛날에는 거의 100% 내시는데 요즘은 잘 안 내긴 한데 그래도 언제 또 나올지 몰라요. 일단은 불이 다 들어오려면 A, B, C, D를 한 번씩은 지나가야 돼. 맞지? 그래서 일단 순서 생각하지 말고 일단 A, B, C, D를 적어 놓을게. 그 다음 공을 2번 더 넣잖아. 6번을 넣으니까. 그러면 뭐가 돼야 돼? 다시 껐다가 켜졌다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같은 곳에 뭐다? 한 번 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맞잖아. 여기가 서로 다른 거라면 결과가 어떻게 돼? 두 군데는 불이 꺼져 있고 두 군데는 불이 켜져 있을 거라고.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가 켜졌어? A가 꺼졌어? 다시 A가 켜져야 된다고. 그렇지만 전체가 다 켜질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래서 일단은 이런 형태가 나와야 돼. 먼저 그래서 얘의 경우의 수 보자. 얘 이런 거. 그러면 A가 3개거나 B가 3개거나 C가 3개거나 D가 3개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는 현재 뭐냐면 4가지예요. 일단은 요까지 이해돼?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이 예시라면 이러한 배열이라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미 4회차에 불이 다 들어와서 게임이 끝나게 된다고. 얘는 지금 뭐라고? 이 예시는 4회차에 게임이 끝이라고. 근데 우리는 6회차에 지금 뭐다? 게임이 끝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A, B, C, D가 이렇게 앞쪽에 몰려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이 케이스만 빼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얘는 전체 경우의 수가 이제 뭐지? 그러니까 요 케이스를 뺀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지금 요거 배열하면 어떻게 되지, 얘들아? 배열 하나, 둘, 셋, 넷, 다, 6팩 맞아? 근데 AAA 3개잖아.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되니까 얘는 이렇게 지금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다?
앞에 A, B, C, D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이제 A, A 있는 이런 경우는 빼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가 앞에가 4개가 이렇게 있고 뒤에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 배열은 몇인데? 4팩이지. 요거는 똑같은 거니까 뭐야? 한 가지일 거 아니야. 몇 가지니? 쌤 그러면 얘 말고는 다 돼요? 다 된단 말이거든. 봐봐. 여기서 내가 A, B, C가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D가 있고 A가 있어. 그러면 A 켜지고 꺼지고 6번째 켜지니까 6번째 게임 끝나게 된다겠지? 이해됐나? 그래서 뭐냐면 이 케이스는 안 되는 거야. A, B, C, D가 앞쪽에 있을 때만. 됐니?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120에서 24를 뺐으니까 몇이냐 이게? 몇이야? 96인가요? 이래야 되겠지? 그럼 이제 한번 구해볼게. 자 봐봐. 일단 분자는 96이야. 여기 이제 잘 봐봐 여기. 자, 공 첫 번째 게 들어가요.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A거나 B거나 C거나 D거나 맞아 아니야? 어차피 그림 대칭성이니까 다 똑같이 4가지일 거 아니야. 4가지. 두 번째 공도 4가지. 세 번째 공도 4가지. 여섯 번째 공도 4가지니까 4의 뭐다? 6승이 된다고. 이해됐나요? 그러면 4의 6승이니까 4 하나씩 약분할까? 4 하나 약분하면 4의 5승. 그 다음 4, 2, 8, 4, 4, 16. 4 또 하나 약분할 수 있겠네. 그러면 4의 4승. 그러면 4, 6의 24. 그러면 4의 4승은 2의 8승이죠. 그래서 2의 8승, 6. 2로 한 번 더 약분되겠네. 그럼 얘는 뭐야? 2의 7승분의 3이 나오겠지. 그럼 2의 7승이 128이고 이게 지금 뭐야? 3이 나오게 되잖아. 맞아? 이러면 되게 틀린데? 왜 틀렸는데? 곱하기 4를 안 했어. 이거 곱하기 4 이거 안 했어. 이거 곱하기 4 해야 된다. 맞지? 그래서 여기 곱하기 4가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거 하나 빠졌다겠지? 그러면 곱하기 4가 들어가니까 여기가 뭐야? 4의 4승 되겠지? 그 다음에 또 4의 4의 3승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여기는 2의 제곱이 2의 6승이 되겠죠? 그 2약분하니까 뭐가 돼? 2의 5승이 되고 3됩니다. 즉 32분의 3이 나오게 된다겠지? 멍청해라. 이거 4를 안 곱했네. 됐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뭐야?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외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되게 괜찮죠? 저게 로봇 게임이죠. 핀볼 게임.